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코칩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 작은 것 하나 원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코칩은 소형 및 초소형 슈퍼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 삼성전기가 제조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만든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상품 매출이 29.98%, 직접 만든 초소형, 소형 슈퍼 커패시터 매출이 7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칩이 제조하고 있는 슈퍼 커패시터란 무엇일까요? 슈퍼 커패시터에 관한 설명은 이전에 상장한 LS 머티리얼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에서 커패시터 관련 내용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라는 말이 매우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우리는 커패시터란 단어보단 흔히 콘덴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생긴 커패시터는 전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패시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인 교류 AC를 전자제품들이 주로 사용하는 직류 DC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가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면 직류처럼 안전된 전압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즉 커패시터는 이처럼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전압이 낮아질 경우 저장된 전기를 방출하여 끊김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장비를 살펴보시면 노란색의 트랜스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커패시터, 콘덴서입니다. 커패시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제품이 개발되고 차량의 전원 및 보조 전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트라 커패시터란 무엇일까요? 기존 커패시터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을 지닌 제품으로 울트라 커패시터 혹은 슈퍼 커패시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커패시터의 역할이 전기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슈퍼 커패시터와 배터리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와 울트라 커패시터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울트라 커패시터는 충방전 시간이 매우 짧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게다가 효율, 평균 사용 기간이 압도적으로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어 보이는 캐패시터이지만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높을수록 같은 무게당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는 NMC 배터리와 중국이 주축이 된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NMC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25% 이상 높습니다. 그 결과 같은 무게라면 NMC 배터리가 25% 더 용량이 크고 같은 용량이라면 무게를 20% 이상 줄일 수 있어 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울트라 커패시터의 에너지 밀도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하는 LFP 배터리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은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기에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리튬 이온을 사용한 커패시터도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LS 머티리얼즈는 대형 슈퍼 커패시터인 울트라 슈퍼 커패시터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반해 코칩은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소형, 소형이 주력입니다. 특히 초소형 슈퍼 커패시터 시장은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칩의 국내 주요 경쟁사는 LS 머티리얼즈, 비나텍,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사마전기입니다.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비나텍이 43.7%로 1위이고 LS 머티리얼즈가 31.93%로 2위, 코칩이 20.68%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칩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슈퍼커패시터는 혈당계, 드론, 공기청정기, 전자담배, 온스톡 컨트롤러, 전기밥솥, 전기계량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은 오히려 2021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후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021년보다는 적습니다. 코칩의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데는 자체 제품이 아닌 삼성전기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코칩은 단순히 삼성전기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향하고 자체 개발한 제품의 판매를 늘려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전부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칩이 공모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공장 장소가 협소하여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 건물을 건축하고 소형, 초소형 제품의 생산 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공장 설비의 자동화 및 노후 설비 교체도 진행이 됩니다. 상세한 사용 용도에 따르면 공간 확장, 설비 투자, 신규 라인 도입에 거의 비슷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 코칩의 공장 가동률은 초소형 제품이 58.65%, 소형 제품이 40.89%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증설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 기업은 국내 상장사인 비나텍과 사마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나텍과 사마전기의 주력 사업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비나텍은 88.58%의 매출이 슈퍼 커패시터에서 나오고 있고 사마전기는 커패시터인 전해 콘덴서에서 57.84%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코칩과 비슷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칩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순수익을 기반으로 한 PER, 퍼가 아닌 기업 가치를 에비타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평가 방법을 사용한 이유로 장비 및 설비 투자와 관련된 각종 상각비 비중이 높고 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순이익에 차이가 있어 단순 순이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비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순이익에서 세금, 이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더해서 산출되는 값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에비타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사용권 자산 상각비를 더해 51.19억 원의 에비타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나텍과 사마전기의 평균 거래 배수는 22.52가 되었습니다. 사마전기의 값은 9.92로 비나텍과 사마전기의 값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나텍의 값이 너무 높아 전체적인 평균을 올렸습니다. 적용 에비타와 평균값을 기반으로 주당 평가가액 15,399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9.0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4,000원을 구한 것입니다. 확정된 공모가 18,000원 기준 코칩의 퍼는 31.89로 매우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삼성전기의 MLCC 상품 판매와 자체 제품인 초소형, 소형, 슈퍼커패시터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코칩은 각종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초소형, 소형 제품이 주력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기차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대형 제품은 다루지 않기에 미래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상품 매출인 삼성전기 MLCC 판매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어서 일정입니다. 코칩은 4월 24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25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하여 긴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코칩은 HD 현대마린솔루션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코칩의 청약에 사용한 청약자금은 HD 현대마린솔루션 청약에 사용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K증권 제12호 스펙의 상장일이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에 따라 코칩은 SK증권 제12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의 공모가는 수요예측 결과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4,000원보다 28.57%가 높은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2,207곳이고 경쟁률은 988.3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이 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코칩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73%, 상단이 0.18%, 중간과 하단 미만에 한 건씩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밝힌 수혜 측 분포에 따르면 공모가로 결정된 18,000원을 초과한 수혜 측이 무려 86.82%나 됩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1.6%, 수량 기준 13.19%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수량 기준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41%, 3개월이 7.96%, 1개월이 2.29%, 15일이 0.53%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단기보다 많습니다. 코칩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기업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9.61%보다 높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꿈비, CQ샘보다도 조금 더 높고 한삭, 신성 ST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코칩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코칩의 수혜 측 결과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 이상인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 측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진행된 수혜 측 중 비슷한 규모인 블루엠텍, 포스뱅크, K&R 시스템, 민테크와 비교해보면 코칩이 참여 기간수, 평균 참여 규모, 평균 비율, 경쟁률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칩의 수혜 측 결과는 K&R 시스템과 비슷하게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3%입니다. 코칩의 직원 수는 77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2년 11개월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가 평균 468만 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코칩의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8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 수는 전체 배정 주식 수의 절반인 18만 7,500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자 수는 거의 대부분 40만 명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된 사면의 경우 48만 7,22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코칩의 균등 배정 주식 수는 0.4주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칩의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40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31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6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92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1.34%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32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2.09%, 일반 청약자가
17.21%, 공모기간이 50.71%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청약들의 기존 주주가 60%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도 126억 원 수준입니다. 코칩의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천호동교회와 99명의 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칩의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고 안양에 있는 성결교회와는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코칩은 천호동에 있었던 적이 없고 천호동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최대 주주분들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없습니다. 성결교회 천호동 교회가 어떻게 코칩의 지분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상장에 매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물량의 85.7%는 99명의 소액주주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코칩의 소액주주는 99명인데 99명 모두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코칩의 소액주주가 많은 이유는 비상장 거래에서 조금씩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현재 43,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은 44,000원입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 평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주당 1,565원에 투자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진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칩의 주주들은 일부 주주의 지분이 장외 거래로 풀리면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칩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지만 아직 행사된 수량이 없고 부여된 스톡 옵션은 상장 후 30개월 동안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칩에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해당 전환사채는 15,000원당 한 주로 전환할 수 있고 공모가 기준으로 약 48억 원이 됩니다. 전환 가능한 기간이 2022년 9월 16일부터이기에 해당 전환사채는 상장일 이후 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코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들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워트, IMBDX보다 조금 더 많고 소닉스, Y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적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의무 보유 가격이 배정돼 코칩의 예상 유통 물량은 IMBDX보다는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칩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초소형, 소형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일 높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종목 중 가장 유통 물량이 적은 일반 종목인 점, 작년 말 큰 상승을 기록했던 LS 머트리얼즈와 같은 슈퍼 커패시터 업종인 점,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4만원대 거래 중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에비타를 이용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고 퍼 기준으로는 30이 넘는 고평가인 점, SK 제12호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큰 성장이 기대되는 울트라 슈퍼 커패시터 업종이 아닌 초소형, 소형이 주력인 점이 단점입니다. 코칩은 뚜렷하게 좋은 업종, 종목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물량 부담이 가장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시상장 종목 중에는 그나마 마음이 편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상장하는 제일 M&S, D&D 파마텍, 민테크 다음 상장이기에 앞선 상장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칩의 청약에 사용한 자금은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당 결과와 코칩의 1일차 결과까지 살펴보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은 어차피 추첨이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칩은 상장에 공모가 1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2,000원, 하한가 60%는 1,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